마늘의 특성과 수확기 관리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6월은 여름의 문턱이요, 우리네 텃밭지기들에겐 구근류 채소들을 수확하는 기쁨의 달이죠. 이제 6월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6월 구근류 채소 중 항암식품 최정상에 올라있는 마늘과 그 수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늘은 딱 하나 강한 냄새만 빼면 100가지가 이로운 식품이라 해서 일해백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죠. 4대 채소는 배추, 무, 고추, 마늘입니다. 이것 보시면 딱 떠오르실 겁니다. 모두가 김장 재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김장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 그리고 그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한지형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이 심고 있는 흔히 육종마늘이라 불리는 서산마늘, 의성마늘, 단양마늘 등 재래종을 말하고, 난지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고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 중심으로 중국에서 온 남도마늘, 스페인에서 온 대서마늘,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봉마늘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늘과 같은 수선화과 작물로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종의 분류에서 마늘과 달리 코끼리 마늘 종으로 나누는 황제마늘, 대왕마늘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코끼리 마늘이란 것도 있습니다. 한지형과 난지형 그 중간에 속하는 것이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는 홍산마늘입니다. 전국 재배가 가능하며 2017년에 시범 재배에 성공하고 보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품종 홍산마늘입니다. 지금껏 심어왔던 한지형 재래종이 점점 퇴화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참에 등장한 홍산마늘은 마늘 농사에 큰 활기를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홍산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한지와 난지형 겸용으로 전국 재배가 가능합니다. 중요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항산화 기능이 있다는 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기능성 마늘입니다. 그러나 만생종이란 특성 때문에 재배 기간이 길다는 문제점과 특히 녹병에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를 특히 잘 맞춰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홍산 마늘을 남따라 조기 수확해버리면 수확량이 크게 줍니다. 또한 마늘종 제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반드시 마늘종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홍산 마늘입니다. 이제 곧 마늘 수확기가 돌아옵니다. 물론 난지형 마늘을 파종한 남부지역에선 5월 하순부터 수확이 시작되었지만 한지형이나 홍산 마늘을 파종한 중부지역은 아직은 아니죠. 마늘은 수확 날짜를 2 내지 3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 마늘통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확 시기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큰 작물이란 거죠. 때문에 마늘 수확 시기 결정은 마늘 수확량 증대와 수확 후 보관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네 텃밭지기들이 지금까지 장장 9개월 정도나 되는 긴 마늘 재배 여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냐는 중요한 숙제를 던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늘 수확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품종과 재배지역, 밭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1. 위쪽 잎 3장 정도는 푸르고 아랫잎은 모두 황변화됐을 때. 2. 마늘잎이 반 정도 황변화됐고 마늘대 아래를 손가락으로 잡아보면 물렁해졌을 때. 3. 마늘밭 전체를 보았을 때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황변화됐을 때. 4.
마늘잎이 50 내지 70% 정도 말랐을 때. 5. 적기 정식했다면 대사마늘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 홍산마늘은 6월 중순에 이르렀을 때. 6. 홍산마늘의 경우 쉽게 뽑힐 때. 이것은 뿌리의 역할이 끝나고 자연적으로 퇴화된 상태임을 알려줌. 7. 마늘을 살짝 해보고 주대와 인편에 2mm 정도 틈새가 보일 때. 8. 마늘을 살짝 해보고 마늘통 외관이 볼록하고 인편을 나누는 세로선이 보일 때. 9. 마늘을 살짝 해보고 윗부분을 손톱으로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졌을 때. 10. 마늘을 완전히 해보고 인편을 분리한 후 마늘 조각 껍질의 개수가 1개 내지 2개 정도 보일 때. 번님들은 어느 아이디어가 좋으신가요? 자신에 맞는 거 골라 쓰시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셔요. 한편 무에 그리 신경 쓸 일이 있겠는가? 마늘밭이 누렇게 변하면 그냥 쑥쑥 뽑아내면 되지, 안 그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시면 저장성 좋은 큰 마늘을 수확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1. 마늘은 수확 예정일 2주 전부터 인위적인 물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자연 강수량도 없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일은 아니죠. 이것을 수확 전 경화 작업이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빼놓지 마셔요. 2. 마늘은 장마 전 수확이 우선입니다. 수확은 가능하면 위로 수직으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늘대와 마늘 구근이 떨어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수확 예정일은 일기예보 보시고 맑은 날이 3일 정도 연속되는 첫날로 정합니다. 4. 마늘은 수확 후 밭에서 3일 정도 태양볕에 예비건조 기간을 거칩니다. 예비건조 시 마늘잎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멘트나 아스팔트, 모래가 많은 땅에서라면 곤란하고요. 5. 3일 정도 예비건조가 끝나면 바람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매달아 놓고 건조시킵니다. 전문가와 달리 건조시설이 없는 텃밭지기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묶을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20 내지 30개 정도로 적은 양을 묶는 것이 통풍이 잘 돼 좋습니다. 전문 농가에선 난지형은 송풍 건조를 하고 난지형에 비해 껍질이 두꺼운 특성을 지닌 홍산 마늘은 제습 건조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늘의 특성과 수확에 관한 내용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